체형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고객 체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7년 아마존은 AI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한 3D 바디 스캔 기술을 개발한 바디랩사를 인수하였고요. 고객 체형 데이터를 20주에 걸쳐서 측정하는 실험을 뉴욕 사무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옷을 구매하기 전에 사전에 입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 중에 하나인 프라임 워드로드의 확장에 있습니다. 고객의 3D 바디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체형에 맞는 옷을 프라임 워드로드로 배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try before you buy. 사실 실제적으로 유통회사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가장 많은 반품이 발생하는 것도 의류와 관련된 품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나한테 딱 맞는 의류를 이커머스로 구매하기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를 위해서 이제 아마존이 이렇게 고객 체형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의류 제품에 대한 강자로 군림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조조타운이라고 하는 일본 최대 의류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조조타운이 2017년에 이 센서가 부착된 개인의 신체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조조 슈트를 출시했습니다. 전신 타이즈와 같은 그런 옷인데요. 중간에 센서가 붙어 있어서 이 옷을 입기만 하면 이 옷을 입은 사람의 신체 사이즈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그러한 슈트였죠. 그런데 사이즈 측정 오류가 커서 결국 사업 지원 1년 만에 2019년 4월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조타운은 사용자가 집에서 발 사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조조 매트를 출시했습니다. 발 사이즈 측정은 비교적 전신 신체 사이즈 측정에 비해서는 오차가 적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발 사이즈에 적합한 신발 브랜드의 적합도를 표시해서 온라인 이커머스 상에서 신발을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죠. 유튜브 동영상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조조 매트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고객의 신발에 맞는 사이즈 적합률이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6.5cm, 265mm짜리를 하게 되면 이제 91% 맞는다. 이러한 류의 신발은 이런 구두는 이제 260이 더 잘 맞고 이러한 신발도 역시 84% 적중률로 260이 더 잘 맞는다.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나이키도 신발 사이즈 측정 서비스인 나이키 핏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2019년 뉴욕의 하우스 오브 이노베이션 000이라는 일종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장했는데요. 이 플래그십 스토어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다 나은 고객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에 들어가면 각종 그 마네킹들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데요. 그 마네킹 발 밑에 QR코드로 제품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신한테 맞는 사이즈의 재고 상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선택한 상품을 피팅룸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입어볼 수도 있고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이제 모바일 체크아웃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나이키 핏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카메라로 발을 촬영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촬영한 다음에 그 스캔된 이 사진에 기반해서 발의 길이, 폭 및 발목의 길이, 발등의 두께 등
13개 포인트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사진을 찍은 고객의 신발 사이즈에 딱 맞는 그러한 나이키 신발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판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가 KFC 차이나에 얼굴 인식 메뉴 추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개점한 KFC 스마트 레스토랑에 이렇게 고객이 얼굴을 딱 들이대면 이 고객의 연령, 성별, 표정 등을 분석해서 추천 메뉴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딥러닝 이미지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의 얼굴을 스캔해서 성별, 연령, 감정과 기분을 분석해서 적합한 추천 메뉴를 제안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자면 20대 초반 남성에는 점심 메뉴로 크리스피 치킨 햄버거를 추천하고 50대 여성으로 인식이 되면 아침 메뉴로 중화죽과 두유를 추천하는 것이죠. 자, 일본의 이혼몰의 친구 전문 직영점인 트루슬리퍼에서는 2016년에 아베 주사의 인공지능 기반의 얼굴 인식 영상 분석 기술을 도입하여 소비자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를 기반으로 고객 개인에 대한 정보 없이도 이 매장을 찾은 소비자의 연령과 성별을 약 90% 정도의 정확도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상점 앞을 지나간 고객의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고 또 매장에 내점한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내점한 고객들이 실제 제품을 구입한 비율들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이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기 이전에는 이 상점에는 여성 고객이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봤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 봤더니 실제로는 남녀의 비가 50대 50으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상품의 배치라든지 점포 운영 전략을 변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기술과 또한 이제 비콘이라는 기술을 이용하면 쇼핑의 경로 분석도 가능하고 고객의 여러 가지 반응을 감지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고객을 이제 끌어들일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감정들이 부정인지 긍정인지 등에 관한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고객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상품과 매대를 구성할 수가 있고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상품 배치 및 연관 구매 확대 전략 등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반응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요소들을 파악해서 상품 진열 및 마케팅 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체험 시 고객의 반응을 분석해서 제품 개발에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인 AIC에서는 이렇게 영상 속에서 사람의 피사체, 얼굴을 인식을 하고 이 얼굴에 인식된 이 피사체, 사람의 나이와 성별을 추정하는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또는 영상에서 얼굴을 검출하고 그 얼굴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인 랩투스라는 회사는 라이프 이벤트 솔루션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하는 계리 방식이 아닌 이런 셀카 사진을 기반으로 이 고객의 건강 수준, 흡연 여부, 기대 수명을 예측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이미지를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성별, 노화, 속도, 체질량 지수를 찾아서 얼마나 오래 살지 하는 이제 기대 수명을 예측하는 거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보험료를 책정했다는 사례입니다. 자, 국내 한국 사람들의 이 신체 사이즈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고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이 사이즈 코리아 KR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가장 최근에 측정한 데이터로는 이제 2015년에 측정한 신체 지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인체 치수 데이터, 그래서 한국인 인체 치수 train.csv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몸무게나 나이를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거나 혹은 성별을 분류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러를 한번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델러를 띄우시고 나면 이제 한국인 인체 치수 train.csv 파일을 불러볼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CSV 컴마 세퍼레이트 베리어블 파일이죠.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려면 변수 파일 로드를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변수 파일 로드를 선택하시고 실제 데이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으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는 첫 번째 줄에 필드 이름이 있고 두 번째 줄서부터 데이터가 쭉 들어가 있는 그러한 데이터죠. 자, 데이터를 한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로드로 확인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가 K1번서부터 K001서부터 5,650명의 이 신체 측정 데이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성별, 나이, 키, 눈높이, 어깨 높이, 겨드랑이 높이, 허리 기준 높이, 허리 높이 등과 같은 정보에서부터 쭉 가면 머리 수직 길이, 얼굴 수직 길이, 가슴 너비, 허리 너비, 앉은 키,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 배 둘레, 엉덩이 둘레, 넙다리 둘레, 무릎 둘레 뒤에는 이제 골격 근량, 체지방량, 그 다음에 체수분, 무기질 함량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측정 연도가 있습니다. 이 측정 연도는 2015년에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파티션을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모델링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안정적인 모델을 위해서 데이터를 파티션을 합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셋으로 일단 나누는데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검증용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전체적인 트레이닝 파티션을 조금 더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파티션을 70%로 테스트 파티션을 이제 30%로 해서 데이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티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필드를 제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측정 연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측정 연도를 필터 아웃 시키겠습니다. 측정 연도를 내버려둬도 상관없긴 하지만은 그 필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수동으로 측정 연도를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노드를 통해서 이 모델링의 방향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형 노드를 연결하시면 우리가 앞에서 선택했던 파티션은 모델링에서 역할이 이렇게 파티션으로 인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값을 이렇게 쭉 읽고 나면 첫 번째 이 id는 실제 모델링에서 필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 없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레코드 아이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없음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성별을 식별한 신체적인 특징으로 식별하는 분류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목표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봤던 모델링 방법이 이제 회귀라는 방법이 있었죠. 회귀 중에서도 이렇게 성별을 분류하는 모델은 이제 로지스틱 회귀였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시면 성별을 잘 식별하는 모델이 만들어지는데요. 디폴트는 입력이죠. 입력이면 모든 이 X들을 다 사용하는 거니까 모델이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최소의 이 입력 필드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후진 단계 선택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신경망 저기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자의 모델이 만들어졌죠. 기본적으로 남자 모델이 베이스 모델이고 이렇게 여자의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꽤 많은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변수의 중요도를 선택 안 했네요. 그래서 여기에 모델링 할 때 고급의 분석에 가서 예측 변수 중요도를 선택하시면 그리고 실행을 딱 눌러서 모델을 다시 만들어 보시면 자, 이렇게 예측 변수 중요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렇게 단백질, 골격 근량, 목둘레, 허리둘레, 눈높이 이런 모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존도가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필드에 가장 많이 의존한 모델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모델을 우리가 또 다른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모델을 카트 모델, 우리가 의사결정 나무 모델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카트 모델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형 노드 다음에 카트라는 모델을 연결하시면 되죠. 그래서 카트 모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2%, 10% 선에서 모델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깊이는 이제 최대 5깊이까지 기본값이 5죠. 그래서 실행을 딱 눌러 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모델이 만들어졌는데요. 모델을 확인해 보면 카트 모델인 경우에는 이제 골격 근량의 의존도가 61%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키가 20%, 그다음 나머지 엉덩이 둘레, 체지방량 이렇게 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비해서는 확실히 한 변수 쪽에 좀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우리가 신경망 모델링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을 적용시키고 수행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모델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신경망은 변수를 추리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 노드에서 지정된 모든 변수를 다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모델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상위 변수에 대한 중요도가 나오지만 실제 모델은 이와 같이 모델 안을 들어가 보면 앞에서 지정된 변수들을 거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일자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일자로 연결하시고 여기 우리가 분석 노드를 연결하시면 모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사각형의 분석 노드를 연결시키면 되고
자, 여기에서 일치도, 교차표, 성능, 평가 매트릭스까지 세 가지를 선택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훈련 데이터보다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수치가 좋은 모델이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안정적인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기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분류 정확도는 이제 98.5% 정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카트 모델은 94.85%, 그다음에 신경망이 98.95로 실제 세 가지 모델 중에서는 신경망 모델이 이제 가장 정확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여기 보시면 평가 매트릭스를 쭉 보면 신경망이 0.999, AUC 값이 0.995로 거의 상당히 정확한 이 성별 분리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형을 보면 이제 모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신속히 이 남녀 성별을 구분하는 모델로서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평가 도표를 이용해서 한번 모델의 추가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평가 도표를 연결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최적 예측선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워낙이 뚜렷한 데이터라서 이 텍스트 데이터에 거의 이 최적의 선에 거의 가깝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신경망 모델이 조금 더 가깝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러 n의 이익률이 이제 99.648. 그래서 우리가 아까 AUC 값이 0.946으로 996, AUC 값이 0.999로 이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델을 만드는 것은 실제 이제 정확도라는 기준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었던 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모델을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데이터를 이 스트림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실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들 필터를 통해서 연결시켜 보시면 신체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사실은 측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죠.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는데 이 뭐 위에는 대체적으로 키와 관련된 정보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 주로 이제 너비, 높이, 그 다음에 둘레와 같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이제 혈액 중에 어떤 검사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체지방량,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이런 걸 하려면 이제 뭐 바디핏 같은 그런 장치를 써서 측정을 해야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 피사체를 그냥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CCTV를 통해서 측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최소의 정보를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남자 여자를 잘 식별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필드를 필터 아웃 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제 성별, 타겟이니까 성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키하고 머리 너비, 가슴 너비, 허리 너비, 뭐 엉덩이 너비 이런 것들. 실제 이게 정면상에서 이렇게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 정도 신체 어떤 그 전체 외곽을 나타낼 수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키가 얼마큼 되는지,
머리 너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중간에 가슴 위치의 너비, 그 다음에 허리 밑에 하체, 엉덩이,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남녀를 잘 식별하는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터링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형 노드를 넣고 여기에 목표를 성별을 입력으로 목표로 하고 나머지 요 5가지 필드를 입력으로 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가지 모델링 방법을 다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기, 그 다음에 카트 신경망, 카트 신경망. 자, 이렇게 3가지 모델을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밑에가 만들어지네. 위에를 다 수행해서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델이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일자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노드를 끝에다가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3가지 정보를 선택하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5가지 측정치만 가지고도 95.5%에 달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여기 파티션이 빠졌네요. 파티션 필드를 포함시켜야 되니까 맨 밑에 이 파티션을 포함하고 다시 한번 모델링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시 선택사항 실행해서 모델을 재모델링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다시 분석 노드를 실행시켜 주면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따져보는데요. 로지스틱 모델이 95.78%, 그 다음에 카트 모델이 91.69%, 그 다음에 신경망이 95.73%.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UC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가장 좋은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에서도 이 저장 탭을 안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분석 노드 예측 변수 중요도를 다시 선택하시고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키 가슴 너비 이렇게 사이즈만 가지고 이렇게 외광상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성별을 식별해낼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이 삼각형의 평가 도표를 연결시켜 보더라도 연결시켜서 최적 예측선 포함해서 실행을 해보면 꽤 정확도가 높은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지스틱 회귀 모델이 가장 좋은 성과를 나타내 줬죠. 자, 이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우리가 성별을 잘 모르는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보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앞에 K 5651 ID에서부터 약 628명의 신체 특성 데이터인데요. 여기는 총 54개의 필드가 있고요. 그 안에 성별이라는 필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에 우리가 이 만들어진 모델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딱 붙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데이터를 이제 연결을 다시 한번 시켜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모델에 의해서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은 이제 97.8%의 확률로 남자다. 두 번째는 99.8%로 남자다. 세 번째는 99.9% 여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측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추정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정 모델도 마찬가지로 실제 좀 전에 보셨던 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인체 치수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되시면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파티션을 하게 됩니다. 파티션을 해서 우리가 학습 데이터의 파티션을 약 70% 정도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한 30% 정도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빌기를 누르시고, 자, 이 경우에 이제 아이디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쭉 내려가 보시면 측정 연도는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음으로 하시면 되겠고, 몸무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몸무게를 추정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추정 모델에 쓸 수 있는 이제 회기는 이제 선형 회기였었죠.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기였습니다. 선형 회기에 의해서 몸무게를 추정해 보고, 또 마찬가지로 카트라는 그 트리 의사결정 나무 기법을 사용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몸무게를 추정해 보고요. 카트 알고리즘, 그 다음에 신경망을 이용해서 역시 몸무게를 추정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개를 실행하시면 학습이 되고 이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선형회기에서는 입력이 아니고 단계 선택 방법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단계 선택 방법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선형회기에서는 이렇게 단백질, 골격 근량, 체수분 이와 같은 정보에 의해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선택에 의해서 대략 한 12개 정도 모델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트 알고리즘도 역시 무기질 함량, 허리 둘레, 장단지 둘레 이런 정보를 기준으로 체중을 추정했고요. 신경망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중요도를 안 했네요. 그래서 중요도를 다시 한번 모델링 할 때 모델 옵션 예측 변수 중요도가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여기 체수분, 체지방, 골격 이런 식으로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개 모델을 연결하시고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노드에 분석 노드를 선택하시면 되죠. 그래서 분석을 수행하시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선형 상관관계를 가지고 모델을 평가하면 되겠고요. 선형 회기는 0.997, 그 다음에 카트는 0.947, 그 다음에 신경망은 0.987. 그래서 선형 상관계수, 선형 모델이 이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네요. 상당히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근데 이제 안정성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신경망이 조금 더 안정성이 높은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성능이 좋은 모델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모델에 대한 평가를 해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변수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또 이런 측정하는 데 있어 골격, 근량, 체지방 이런 걸 측정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시간은 곧 비용이니까 비용 역시 많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아주 소수의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앞에와 마찬가지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모든 필드를 다 사용하지 않았고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키, 외관상 외관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한 키, 머리 너비, 가슴 둘레, 허리 둘레, 허리 너비, 엉덩이 너비,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보를만 가지고 과연 몸무게를 어느 정도 정확히 측정하는지를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를 선택하시고 파티션도 선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선형회기 모델을 쓰시고 유형 노드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유형 노드를 연결하시고 모델링의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몸무게를 목표로 해 주셔야죠. 몸무게를 목표로 해서 여기에 오각형의 선형회기를 연결시키시면 되겠고, 또 카트라는 알고리즘을 연결시키고요. 트리 알고리즘, 그 다음에 신경망,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 가지 모델링을 이제 학습을 수행하는데요. 카트는 옵션에 예측 변수 중요도 계산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신경망은 모든 모델의 변수를 다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누르시면 5개 변수만을 가지고 5개 입력 필드만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정확히 몸무게를 추정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모델을 일자로 연결시키고 여기에 분석 노드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우리가 아까 0.9899 이 정도 모델이 나왔는데요. 지금 5개 변수만을 가지고도 선형 상관관계가 0.95 정도 되는 모델, 그 다음에 카트는 조금 다소 떨어지고요. 신경망은 0.953.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경망 모델이 이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모델은 이렇게 허리 너비, 엉덩이 너비, 가슴 너비, 키, 머리 너비 순의 중요도를 가지고 체중을 추정하는 모델이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결과를 모르는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 그 데이터는 우리가 여기서 한국의 인체 치수 테스트 몸무게라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테이블을 사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위에 있는 데이터와 다른 사람들 628명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다른 신체적인 특징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무게라는 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모델을 적용시키면 몸무게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연결시키시면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몸무게의 추정값이 나오는 거죠. 5개 정보만 이용해서 몸무게를 이렇게 68kg, 55kg 이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CCTV나 여러 가지 사진상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몸무게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실제 새로운 데이터를 통해서 혁신하는 사례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3가지 모델링 알고리즘을 적용한 이 슈퍼바이즈 러닝 통제 알고리즘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제학습은 이제 지도해 주는 거죠. 지도를 해서 학습을 한다. 즉 결과를 주면서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서 지도를 해서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통제학습,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고, 통제학습에는 이제 추정 모델링과 분류 모델링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 정답을 주어지지 않고 하는 학습을 이제 비통제학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통제학습에는 군집화와 연관성 모델링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정 모델링과 회귀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건데, 추정 모델링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모델링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회귀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 추정 모델링을 회귀 알고리즘, 회귀 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이제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신, 또 다른 알고리즘 또는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목표를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여자는 48kg고, 이런 여자는 51kg고, 또 이런 남자는 63kg. 이러한 사람이죠. 68kg, 70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학습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체중이 주어지고 이런 정보들이 쭉 주어졌을 때 우리가 3가지 학습 방법을 썼죠. 그래서 회귀 계열은 이렇게 선형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리 계열, 카트, 이렇게 의사결정 트리 형태로 나타나는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망 모델, 인체의 뉴런을 흉내내는 것 같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델에 의해서 체중에 대한 추정값들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실측치가 되겠고, 이거는 모델에 의해서 예측한 값. 사전에 실측치와 이 결과 중에 어떤 모델이 이 차이가 가장 적은지를 우리가 따져서 모델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체중을 모르는 새로운 개체에 대해서 그 X 입력 필드를 넣게 되면 이제 체중의 추정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분류 모델링이라는 것은 똑같은 머신에게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키는데요. 학습시키는 데이터는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남자야,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여자야라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남자, 여자가 타겟 필드, 목표 필드가 주어지고 이런 특징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귀 모델링 방법과 의사결정 나무 방법, 신경망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키는데요. 앞에서 선형 회귀하고는 다르게 이쪽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 조건 확률이라고 해서 확률의 B가 되겠죠. 키가 주어졌을 때 이런 거. 사실 키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델링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X가 주어졌을 때 여자일 확률과 남자일 확률의 B로 선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트리는 마찬가지고요. 신경망은 또 복잡한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있는데 모델에 의해서 남자 혹은 여자 이렇게 추정하고, 트리에 의해서 남자 여자를 추정하고, 신경망에서 남자 여자를 추정하고요. 추정 가능성을 이렇게 확률의 형태로 제공해 주는 거죠. 역시 이런 모델의 최종 결과를 판단해서 어떤 모델이 분류 정확도가 높은지 또 안정적인지 해서 최종 모델을 선별하고, 그 모델에 의해서 이제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새로운 개체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실제 캐그를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 세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예제는 KC 하우스 데이터, 킹스 카운티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이 서북 쪽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의 집값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론 이제 리그레션 모델링에 의해서 집값을 예측해 봐라라고 했지만 다양한 방법, 세 가지 방법, 회귀, 그 다음에 카트, 트리 방법, 또 신경망 방법 이런 걸 이용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제는 이제 유방암 진단에 관련된 데이터인데 위스콘신 대학에서 제공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종류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두 종류의 유방암 중에 어떤 유방암인지를 이제 식별해내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제 보이스라는 데이터인데 성별을 인식하는 목소리로 성별을 인식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 파에 담겨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이제 식별해내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예제 실전 데이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